안녕하십니까, 사우정입니다. 그동안 탄핵 선동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정치인들, 공정하지 못한 정치적 판관들과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탄핵으로 배신한 자들, 레거시라 불리는 편협한 방송사와 언론들이 힘을 합쳐 밝은 빛을 꺼트리려는 어두운 음모들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환란의 시대가 도래할까봐 한동안 숨죽이며 좋아하는 취미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복귀가 예상되고 나라의 희망도 보여 저도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와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진 손금에 대해서는 한때 상세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진 손금을 가진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막진 손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격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들의 세계관은 어떤지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를 예측한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만은 2100년까지 미래를 예측하는 저서를 2010년에 내놓았는데, 그는 앞으로 100년 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질 것이며 2020년 이후에는 중국은 경제정책의 구조적 모순으로 양극화가 극대화되어 인구의 95%인 10억 명의 빈곤층 때문에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붕괴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G2로 성장하여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하였지만 이제 와서야 조지 프리드만 예측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통찰력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의 왼손은 막진 손금이며 그의 오른손은 변형된 막진 손금입니다.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만큼이나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 국내에 있다면 최재천 생물학자가 아닌가 합니다. 그는 한국 사람만의 문화적 특징을 정확히 간파하고 쏠림 현상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희박해지고 한국 젊은이들은 불행할 미래를 생각하여 아이마저 낳지 않으려 하는데, 한국 정치인들은 포유리만 가지는 유일한 공감 능력도 외면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가진 그는 양손이 모두 막진 손금이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국문학자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라고 불리며 칭송을 받았었는데, 마지막 강연에서 그는 자신의 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비록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회고한 그는 양손이 변형된 막진 손금이었습니다. 냉철한 지성을 가진 사람에게 영화 같은 사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법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과연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일본 전국시대에 오다 노부나가 시대 이후 전국을 제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관백으로서 그와 라이벌 관계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습니다. 한때 고마키 나카쿠테 전투에서는 이에야스가 승리했지만 히데요시는 지략을 펼쳐 부분적인 승리를 거둬 이에야스를 협상을 통해 부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히데요시 사후에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가문을 몰살시키고 최후의 승자 쇼군이 되어 에도 막부 시대를 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히데요시의 손금은 운명선이 손바닥 하부에서 손끝까지 올라가고 감정선과 두뇌선이 합쳐진 막진 손금의 소유자였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막진 손금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천하를 소나기에 넣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막진 손금이라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필리핀의 현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는
정치적 경쟁자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내더니 정치적 입장 차이로 혈투를 벌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테르테는 재임 시절 마약범을 수천 명을 살해한 혐의로 네덜란드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두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승부를 건 인물 사례로 모두 막쥔 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와 같이 천하를 두고 싸운 막쥔 손금의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모래판의 씨름 경기인 천하장사의 타이틀을 두고 치열하게 격돌했던 두 인물이 사례가 있습니다. 강호동과 이만기의 천하장사 타이틀을 놓고 벌인 경기. 90년대 당시 두 사람의 대결 시청률은 67%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으며 현재는 두 사람 모두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막쥔 손금의 소유자로서 스포츠맨이 갖추어야 할 강인한 멘탈과 집중력을 갖추고 여전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막쥔 손금을 가진 정치계의 거물은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사례는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역임한 사례로 여러 인물들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이후에 그 어떤 대통령도 막쥔 손금을 가진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유달리 한국에서만큼은 막쥔 손금을 가진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차가운 지성을 가진 지도자보다는 뜨거운 감성을 가진 지도자를 더 사랑하고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쥔 손금의 소유자의 특성을 영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imperturbability, 냉정하고 침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논리의 정교함에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계로 나가면 어떤 성향으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정치 세계는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공정하고 논리적인 태도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막쥔 손금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면 자신이 가진 무기로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집중력으로 상대에게 살수를 펼치는 전사로 변모합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당에 입이 되는 자리나 적어도 장관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무총리들은 대체로 정치인이 아닙니다. 입문할 때는 언제나 행정관으로 출발하여 꾸준한 통찰력을 인정받아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로서는 당시 이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빼어난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막쥔 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자리에 앉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독수 국무총리가 이후 차기 국무총리감을 뽑으라고 한다면 김은수 노동부 장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왼손이 막쥔 손금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이분을 지지한다고 도와준다면 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막쥔 손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자리는 하늘이 정해주는 법입니다. 이 외에도 막쥔 손금의 소유자는 유명 작가나 심리학 교수, 유명한 개그맨, 정치 논평가 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차후에 스토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금 해석은 사람 됨됨이에 따라 그 세상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난 속에서도 행복함을 찾을 것이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